금관가야는 포상팔국에 난 이후 신라에 태자까지 보내면서 신라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의 지속적인 비호 아래 가야 연맹 내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일단 상황이 이러니 다른 소국들은 금관가야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금관가야를 인정하면서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새롭게 뭉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400년 무렵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임나를 치러 내려옵니다. 아주 박살이 났죠. 어쩌겠습니까? 그동안 임나를 중심으로 외놈들 끌어들여서 신라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일조를 했었잖아요. 자, 남쪽이 이렇게 분열하고 또 전쟁하다 고구려한테 대판 두들겨 맞으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곳 북쪽, 지금의 경남 북부와 경북 남부 지역은 그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이 남쪽이 분열하는 동안에도 많이 휘말리지 않았고 또 고구려 군대로부터의 피해도 없었죠. 이렇게 되니 이제 이쪽이 기회의 땅이 됩니다. 이 일대 나라들 중에 조금 힘이 있었던 대가야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요. 게다가 당시의 국제사회 역시 이 대가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414년 고구려는 20대 장수왕이 즉위한 뒤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전에 삼국, 이렇게 삼국이 연맹을 맺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항해서 고구려 신라가 또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전선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계속 압박하게 되죠. 결국 이전에 철천지 원수였던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차! 힘을 합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전에 보면은 백제고 신라고 계속 가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했었는데 전처럼 이렇게 가야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대가야는 이 틈을 타 주변 소국들과 연합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가야란 이름 자체에 맹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가야가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을 텐데 후세에 대가야란 이름을 붙인 걸지도 모르죠. 금관가야의 시조는 수로왕이었죠.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아시왕입니다. 이 이진아시왕에게는 뇌질주일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야의 산신인 정견모주가 이진아시왕인 뇌질주일 그리고 뇌질청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낳았는데 뇌질주일이 대가야를 세운 이진아시왕 그리고 동생인 뇌질청해는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이란 거죠. 자, 여기서 뭔가가 헷갈리실 겁니다. 이전에 수로왕은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와 그 속에 황금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대가야는 이런 신화를 통해 자기들의 시조가 수로왕과 형제라는 걸 주장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네. 내가 처음 딱 봤을 때 이 대구박이 딱 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기존 금관가야가 갖고 있던 정통성 또 대표성을 이제 자신들이 물려받았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수로왕 때도 그랬지만 이런 설화가 가야를 대가야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이야. 자, 여기서 계보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전 금관가야 때도 시조 수로왕부터 마지막 10대 구형왕에 이르는 계보도를 봤는데요. 사실 여기는 금관가야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 왕비는커녕 즉위, 또 사망 연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대가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야뿐만 아니라 이 아래에 있었던 인근의 고령가야의 계보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가야는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시절보다 더 자주적으로 움직입니다. 금관가야는 한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신라의 손도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대 하지왕 때 중국 남제의 사신을 보내 하지왕이 그곳에 벼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에 백제에서도 동성왕이 남제 황제한테 백제 장군들 벼슬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이건 외교적으로 대등하게 두 나라가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굴욕적인 게 아닙니다. 특히나 가야 독자적으로, 그리고 가야 전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작은 이 대가야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 장수왕이 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백제 또 신라군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추풍령 일대에 성을 쌓기도 합니다. 또 신라의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강화하죠. 이전 금관가야가 신라 영향권 아래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후 6세기 초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3년 백제의 군사 요충지였던 기문을 쳐서 빼앗습니다. 지금의 전북 임실 또 남원 지역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야 하면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가 전북 지역까지 진출한 겁니다. 실제로 남원 일대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어요. 이후 백제는 국제 여론을 조성해 다시 기문을 강제로 되찾게 되는데요. 이전에 외와 함께 삼국 동맹까지 맺었던 가야와 백제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듬해는 외침에 대비해 성을 쌓습니다. 이제 백제와 원수가 됐으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백제의 침입에 대비해 서쪽의 거창, 하동 지역에 하나를 쌓고요. 또 신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동쪽에 있는 삼가, 의령 지역에도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륙을 시켜 가야의 12개 나라, 이 12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야금 연주 12곡을 만들게 한 것도 이때입니다. 자, 이미 백제와는 원수가 됐죠. 이듬해인 515년엔 지금의 경남 하동 지방을 점거해 백제와 외의 교역을 방해합니다. 외와의 교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백제와 외는 이 당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친해도 너무 친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1년을 기다린 백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외와 교역을 지속합니다. 결국 가야로서는 하동만 차지한 채 본래 목적이었던 이 외와의 교역은 실패했고요. 결국 외로부터도 또 백제로부터도 버림받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맙니다. 나 왕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522년 9대 이뇌왕이 신라 버풍왕에게 결혼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나랑 살자! 그래서 이 일로 이뇌왕이 신라의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다음 왕이 되는 지금 여긴 태자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월광태자, 나중에 10대 왕이 됩니다. 이 월광태자를 낳기도 합니다. 일단 양국 간의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두 나라의 위치가 대등했다는 것이고, 대가야가 이 시기 하나의 국가로 또 가야 연맹의 대표로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라가 이걸 인정하니까 귀족의 여동생을 보낸 거겠죠. 2년 뒤 이뇌왕은 신라 버풍왕과 또 정상회담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가야. 하지만 이 영향력이 남쪽까지 미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무렵 남쪽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 이 두 권역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죠. 이 중 아라가야는 백제, 또 신라, 외 사신들을 초청해 수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가야는 백제, 신라, 또 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을 지키려 한 반면 백제와 신라는 그저 이 교류를 빙자해 가야를 차지할 생각밖에 없었죠. 서로 입장이 이렇게 맞서다 보니 회의는 매번 결렬되고 맙니다. 결국 아라가야는 북쪽에 있던, 결국 이 지도에는 보이지도 않는 고구려와 접촉해 백제를 공격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백제의 이 계획이 탄로나 버립니다. 너 미쳤구나? 마치 비슷한 예가 하나 떠오르죠. 예전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북위에 요청해서 같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화가 난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 계로왕을 참살하기에 이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제의 성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아라가야를 공격해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라가야는 이때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 560년경 신라에 병합되고 맙니다.
왜 맞기는 백제한테 맞아서 빈사 상태가 됐는데 먹힌 건 신라한테 먹혔냐고요. 560년은 백제의 성왕이 죽고 그 다음 위덕왕이 재위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강에서의 나제동맹,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나중에 우리 꿀국사에서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신라가 배신하면서 이 동맹이 반년 만에 깨지고 이 때문에 백제가 화가 나서 신라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바로 관산성 전투였죠. 이 관산성 싸움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560년은 이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신라가 지금 여기에선 고구려의 전성기로 지도가 나와 있지만 신라가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을 다 쥐고 있었죠. 가야 후기는 이렇게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그리고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맞섰던 남부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얘기한 아라가야의 이야기는 다소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가야사 전체적으로 보면 5세기부터 대가야가 부흥하면서 과거 포상팔국의 난이라든지 또는 고구려의 임나 침공으로 인한 그런 흑역사를 회복하고 다시 전성기를 누린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적인 면에선 가야 전기엔 이 대외 교역이 중심이 됐지만 후기로 넘어가면서 농업 그리고 철산지 개발 등이 가야 경제의 중심이 됐다고 하네요. 왕조 중심 꿀국사, 지난 몇 시간 동안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가야가 6세기 중반에 막을 내리는 만큼 이제 가야사를 이야기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보죠.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